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경기둔화 우려가 일부 완화된 데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하였고, 특히 국채금리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상승 전환한 점까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마감까지 상승세를 지켜주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은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정책 발표 이후 약세를 보였던 금융주, 산업재, 에너지 등 경기 민감주가 상승을 주도한 반면 부정적 요인이 유입된 일부 기술주는 약세를 보이는 등 업종별 차별화 장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여러 우려감은 이미 선반영조로 깔려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정 이벤트로 인해 변동이 나올 경우 하방으로는 경직성이 발휘될 수 있고 상방으로는 우려감 희석으로 인해 더욱더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선보다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막연한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여전히 그날그날의 변동에 초점을 두고 국내 증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 미증시의 상승에 힘입어 상승 출발을 보였지만 마찬가지로 변동 자체가 제한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 변동성이 큰 코스닥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의 흐름에 딱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러한 단발적인 변동 장세는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장 시장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휴마시스 관련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현재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력도 높고 영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신규 확진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초기 시기 때 좀 작용했던 우려감과 진단키트 및 백신 등의 기대감이 이전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둔감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발성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황이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의 반등 이후 오늘 조정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게 아예 기대감이 소멸했다라고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조정 역시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매물의 출회와 함께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어제 말씀드렸던 이 휴마시스를 포함한 코로나 진단 관련 종목들에 대한 대응 포인트는 기업 가치나 실적, 이전의 코로나 사태처럼 강한 테마성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테마성 움직임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대두되면서 나타났던 우려감 중 하나는 이게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60% 이상 높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에는 기존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가장 컸는데요.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걱정에서 나오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다. 현재 개발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델타 변이에 감염될 확률이 낮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델타 변이에 의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비접종자 위주로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강하다 보니 비접종자 위주로 재유행이 돌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바이러스가 변이한 것은 맞기 때문에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내는 항체가 비교적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완전히 증명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할 경우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각각 88%와 60%이고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정도는 각각 96%와 92%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보니 예방률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경미한 정도에서 그치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면은 백신의 항체 작용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변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접종률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정도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접종자에 한해서 노마스크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재유행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코로나 진단 관련 테마 역시 다시금 단발적으로나마 각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재유행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이에 대한 판단은 섣불리 내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기존 백신의 효능이 충분하다라는 의견으로 인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은 빠르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코로나 진단 테마의 반등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 이후에 국내 확진자가 급증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기대감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금 하락세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단발적인 반등을 한두 차례 정도 더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증시도 서서히 좀 안정화가 되면서 테마 섹터로의 수급 밀집도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테마로 작용하기 쉽지 않은 코로나 진단 테마의 상승은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수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리스크 관리에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돼서 진단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변동이라든지 추가적인 상황 시에는 다시금 영상 통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